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대표이사 박희성입니다.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퇴근길에 찍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인데요. 1편을 마치고 2편을 지금 다시 한번 또 찍어보는데, 이제 차가 너무 많이 막히는 이런 이유도 있고요. 다른 이유는 저는 이제 14년째 지식산업센터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저의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있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가 무엇인지 뭔지, 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여러 번 제가 제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대한민국의 1호 국가산업단지였던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를 필두로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은 동일 건축물에 여러 개의 공장이 들어가서 같이 조업할 수 있는 집합 건물로서 이렇게 지어서 나갔고, 이제 이 아파트형 공장을 이렇게 국가적으로 만들어내고 시행을 하면서 이제 경기를 살리고 산업체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기업체에서 만약에 이 아파트형 공장을 사게 되면, 시설로서 사게 되면 전체 분양대금의 70%까지를 시설 자금으로, 예전에 시중금리가 8%, 9%일 때 3%에서 4%의 서울시 정책자금이나 중소기업공단, 진흥공단 자금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시설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100% 감면해 줬습니다. 이 부분이 맨 처음 아파트형 공장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요인이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체들 상대로만, 기업체들에게 이런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하십시오라고 하는 기업체들만 상대로 하는 영업의 상품이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일반 개인 투자가 들어오면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 생각에 지식산업센터는 대출이 80%까지 된다, 취득세에서 감면이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기업체한테 줬던 이런 모든 특혜들이 일반 개인들한테 넘어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유를 다 거두절미하고요,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가장 뜨게 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 모든 부동산 중에서 담보 가치로서 80%를 대출해 줄 수 있는 부동산이 몇 개나 될까요? 많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정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한 것,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전에 소자본으로 투자를 했던 거의 대부분의 상품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1억대에서 쉽게 얘기하면 한 60, 70% 대출 받고 한 30%, 3천만 원, 4천만 원대에 투자해서 임대사업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품이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보다 더 조금 이제 면적도 크지만 충분히 투자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이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에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시장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봐보세요. 이거는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조금만 돈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 이거를 지어서 파는 사람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대출이 70%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미분양 물건으로 대물로 물건이 남았을 때 이 물건을 담보로 70%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사업의 리스크가 없다,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디벨로퍼와 모든 큰 대형 메이저 건설사에서 요즘에 계속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산업센터가 아까 아파트형 공장일 때 기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샀다라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산지법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만 그 업종의 사업자가 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받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그 일반 개인이 사는 거주가 아니니까 기업체한테만 임대를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한테만 안정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지역, 그게 개런티 되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지식산업센터가 그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정말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렇게 규모의 경쟁 형태까지도 띄게 되어서 뭐 땅이 10,000평, 11,000평, 12,000평 요 정도 때 단일 건물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지금 종종 보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건물들이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울 시내에 어디 10,000평짜리 땅이 그냥 지식산업센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어디가 있어요? 없습니다. 서울 시내에 이제는 단독 필지로 5,000평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 더더군다나 준공업 지역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지를 찾기가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이죠. 이제 이런 맥락으로 봐서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셨을 때, 아, 지식산업센터는 회사를 상대로 기업체들이 샀던 그 사옥 개념의 부동산이었구나. 그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적으로 이런 기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기업체한테 안정적으로 자금을 70%까지 대출을 해줬던 상품이었구나. 그 다음에 기업체들에게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정용하기 위해서 취득세도 감면해줬던 상품이었구나. 그런데 이게 개인이 투자 상품으로 샀을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고 좋아지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지금 아까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퇴근해서 지금 가면서 지금 이제 목동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히죠. 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일반 소비자들한테 좀 설명을 풀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그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지식산업센터가 이렇게 좋은 물건, 그 다음에 투자 시 유의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준이 아닌 그 처음 투자하시는 지식산업센터를 처음 들어보고 처음 투자하시는 분의 시각에서 한번 저의 생각을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더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시거나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